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검진 예산을 놓고 싸울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확진자 사망자 수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상황인데 이 예산을 놓고 연방정부랑 주정부 사이에 지금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는 경기 부양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검진 예산 반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앞서 미국 의회는 4차례에 걸쳐서 총 3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615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켰고 2주 안에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5번째 부양책을 확정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주 정부에게 코로나19 검진과 접촉자 추적을 위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원 정도를 배정하자는 입장을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검진은 주 정부의 역할이고 또 기존 부양책에 반영된 관련 예산도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게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워싱턴 포스트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코로나19 검진과 관련된 어떤 입장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검진을 적게 할수록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 도대체 이렇게 많이 검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 질병통제예방센터 예산으로 배정된 100억 달러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한편 미국 전체 50개 주 가운데 19개 주에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기록이 경신되고 있고요. 또 이들 주 대부분에서 평균 확진자가 25% 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383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도 14만 명을 초과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지금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언급을 했다고요? 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17일자 보도와 18일자 사설에서 이 관련 내용이 나온 겁니다. 네. 이 신문은 미 정부와 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미 합동참모본부가 전 세계에 주둔 중인 미군의 재배치와 규모 축소를 검토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백악관에 제시했다. 이렇게 보도를 내놓은 건데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독일,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라고 국방부를 압박한다는 얘기를 2-3개월 전에 들었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미국 국방부는 우리는 언론의 추측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전 세계 군사 태세를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우리의 군대는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7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이 속해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 등 일부 전투사령부의 미군 재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서 무언가 이 모종의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9월부터 이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입장차를 지금 좁히지 못하고 9개월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설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건 우리 정부를 좀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미국이 사실 지난해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한 방위비는 지난해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 전년 대비 13% 인상안을 마지노선으로 제시를 했고요. 사실 양측이 이 부분에 합의를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정부는 전년 대비 13% 인상안을 그리고 미국 측은 13억 달러를 고수하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지지율의 2배를 기록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마이니치 신문과 사회조사연구센터가 지난 18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1,053명이 답변한 결과입니다. 이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비율이 32%,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지난달 조사 때보다 4%포인트 상승한 60%로 나온 겁니다. 네. 일본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관광 산업을 살리겠다면서 여행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고투 트래블 정책을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도쿄를 제외하고 추진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특히 이 정책에 대해서 응답자의 69%가 도쿄만 제외할 것이 아니라 도쿄 이외의 지역도 보류해야 한다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네. 이 심지어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다시 발령해야 한다는 의견도 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는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17일과 18일 진행된 교토통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2.7%가 이 고투 트래블 캠페인의 연기를 주장했고요. 긴급 사태 재발령을 주장한 응답자도 66.4%에 달했습니다. 네. 자, 이 조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아베 내각이 잘못 대응했다는 응답이 59.1%로 그리고 잘했다고 응답한 비율 35.7%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예. 이제 끝으로 태국 소식입니다. 태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태국은 지난 3월 26일부터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선포 중인 상황입니다. 네. 그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선포 중인 상황에서도 대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라는 건 그만큼 국민들의 반감이 크다, 불만이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네. 지난 18일 태국의 수도인 방콕에서 이 반정부 인사 탄압 중단과 의회 해산 그리고 헌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2천여 명의 반정부 시위대가 집결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없어서 집회 참석자와 경찰 간의 충돌도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반정부 시위는 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1일 의회 내 제3당인 퓨처포워드 당에 대해서 정당법 위반으로 해산 명령을 내린 것에서 촉발이 됐는데요. 지난해 3월 총선 당시 신생정당이었던 퓨처포워드 당은 사실 그 신생정당은 자금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정당을 운영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대출을 누구한테 받았냐면 그 당시 당 대표인 타나톤 증르 르엉끼 대표로부터 75억 원 정도를 빌린 겁니다. 사실 이거는 차용증을 쓰고 나중에 갚으면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해석이 대다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정당법 위반을 이유로 해산 명령을 청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네.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당도 해체됐을 뿐만 아니라 이 타나톤 대표를 포함해서 정당 지도부 17명에게 향후 10년간 정치 활동 금지를 명령했는데요. 이 퓨처포워드 당은 군부 재집권 반대와 구시대적 헌법 개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젊은 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지난해 총선에서 81석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이 소속 의원 50명이 현재는 행동 전진당으로 당적을 옮긴 상태인데요. 이 사실상 퓨처포워드 당의 명맥은 전진당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태국에서 이 퓨처포워드 당의 해산에 대한 반대뿐만 아니라 집권 군부 세력에 대한 불만도 시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당 해산을 결정한 헌재 결정 다음 날인 지난 2월 22일에 태국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는 타마삿 대학에서 항의 집회가 열리면서 이 태국 전역에서 40개가 넘는 학교 학생들이 동참하면서 일주일 이상 반정부 시위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네. 이 집회에서 학생들은 군부 정권이 만든 헌법 개정을 촉구하고 프라윕 짠오차 총리를 독재자라고 비판하면서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자, 이 프라윕 총리는 2014년에 군부 쿠데타로 당시 잉락 치나와 총리를 축출한 후에 민정이양하겠다라는 약속을 깨고 본인이 스스로 총리에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3월 총선에서 연임을 한 건데요. 자, 이게 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연임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꼼수를 좀 썼습니다. 헌법 개정을 한 건데요. 네네. 2017년에 군부가 지명하는 250명의 상원 의원직을 신설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선출직 의원에게만 주어지던 총리 출마 자격을 비선출직 명망가에게도 줄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사실 태국의 총리는 상하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간접 선거로 뽑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원 선거,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많은 하원에서 하원 의원들끼리 총리를 뽑는다면 이 프라윕 짠오차 총리가 안 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래서 여기에 상원 의원, 군부가 지명하는 250명 전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리해지겠죠. 그리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요. 하나 네. 짜노차 총리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총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했던 거죠. 자, 현 집권 세력인 군부 쿠데타 세력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검지, 중지, 약지를 펼쳐서 하늘 위로 향하게 하는 방식의 세 손가락 인사를 지금 제스처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건 2012년에 개봉한 영화 헝거게임에서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4년 태국의 군부 쿠데타 당시 이에 항의하고 반대하는 표시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독재 체제에 대한 반대뿐만 아니라 대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저항하는 혁명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태국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